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알아보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첫 번째는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 제공을 한 경우라도 중요한 정보가 빠졌거나 부실한 경우 등입니다. 물론 정보 공개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갑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본부로서 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과 점유율을 기준으로 업계 2위에 해당하는 메이저 브랜드 업체입니다. 한편 가맹본부 갑은 2005년 7월경 가맹희망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계약에 따라 을이 2005년 8월경부터 해당 점 특정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갑은 2005년 7월 말경 해당 점에 대한 상권 분석을 실시하였고 예상 매출을 150만 원으로 분석한 후 이를 을에게 구두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07년 5월경 가맹본부의 상권 분석에 의문을 품은 을이 상권조사 분석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가맹본부 갑은 상권조사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이 사례에서 가맹본부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상권 분석 자료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사업을 하는 주체에게 기업의 예상 매출과 수익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업 형태가 개인 사업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래에서 위 사례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은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점포 구매 비용과 기타 인테리어, 물품 구매 비용 등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맹점주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본부의 역량을 믿기 때문일 텐데요. 따라서 가맹본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역량을 가맹점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알 수 있게 할 필요로 인해 마련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재반 정보는 가맹점주가 본부를 신뢰하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는 가맹사업법을 제정할 당시인 2002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맹계약 당시 본부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로 절반 정도의 가맹점이 본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부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서를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50% 내외이거나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본부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보신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본부가 정보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가맹사업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7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종전과 달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 체결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연계시킨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 측이 가맹희망자 등에 대하여 자기 사업의 실태와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이러한 정보를 행정관청, 기타 담당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이를 사전에 언제든지 이용하게 하는 정보등록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등록제도는 2007년 개정 시 새롭게 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들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알면 곤란한 본부의 정보는 알리지 않았고
가맹금을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서 본 편의점 분쟁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고자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텐데요. 한편 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보의 등록, 변경, 신고, 기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서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라는 당사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제도와 정보 등록 제도를 병존시키는 것이 가맹본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관계가 매출과 영업 지속 기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에 관해 가맹사업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표준정보공개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도, 통제, 가맹계약의 해지와 해제 및 갱신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정보공개서를 자세히 보시면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서는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이 코스상의 매출액인지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 그 산정 산식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서에는 통상적으로 직영점 등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회계 자료와 예상 매출액, 그 산정 기준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도록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왜 가맹사업 법령에서 정보공개서에 이러한 기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에서는 상권 분석에 관한 본부의 예상 매출 정보에 관한 미공개가 문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부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법인 사업자로서 표시, 광고 또는 설명하거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직원을 이사로 표시, 광고 또는 설명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자료에는 가맹본부가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홍보하면서 근거 자료를 가맹본부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맹점의 월 순이익은 1,092만원, 어떤 가맹점의 순이익은 월 900만원 또는 어떤 가맹점의 월 순이익은 1,230만원 이라는 식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익 상황을 게재한 행위는 근거 자료 없는 수익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기한을 어긴 사례는
가맹사업법이 정보공개서 제도를 강화한 후에도 여전히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고,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 판촉 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152개의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는 예비 창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관심이 집중되는 정보는 아무래도 사업이 잘 될 것이냐일 겁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수익성, 그리고 개점하려는 지역의 상권 분석 자료와 예상 매출액 등이 창업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신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 갑은 가맹점 사업자 을로부터 편의점에 대하여 실시한 상권조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지만 상권조사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을은 2005년 7월경 가맹본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가 분명하며, 이런 상태에서 가맹본부 갑은 2005년 7월 말경 을에게 상권조사서를 통해 을이 운영할 예정인 편의점에 대한 장래 예상 일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 제공하였으므로 가맹본부 갑은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권조사서를 비롯한 상기 예상 일 매출액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 한편, 가맹점 사업자 을이 이들 자료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한 것은 가맹사업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본부가 강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본부와 가맹 점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후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는 가맹본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맹본부는 이러한 힘을 빌미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지향적인 마인드로 운영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부와 점주의 인식 전환과 함께 등록 과정은 물론 그 정보 공개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 등 제도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